할 일이 없어. 아니, 천천히 할 일이 회사 제호가 뭔 줄 아냐? 아니, 회사 제호가 뭔지 아니까. 와가지고. 항상 좌우. 세게 할 일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나는 이렇게 때려. 컨디션 사줄 때가 됐나? 컨디션 사줄 때가 됐어. 아니 저는 참 쉬는 사람 오는 것 같아. 방송했어요? 안 했어.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오늘 뭐 심리대로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뭐. 박수했어. 너무 박수했어. 받은 거야? 아니, 앞에서 오고 한번 쳤어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2차 정회의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화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선정합니다. 역시나야. 오늘부터 18일까지 3일간 8분의 의원이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또한 문상수 의원님께서는 서면 질문서로 집행부 질문하였으며 집행부를 이송하였고 목포시의 회의규칙 제67조 2항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장복선 의원님, 이형환 의원님, 최홍립 의원님 세 분입니다. 먼저 시정 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 질문은 질문 순서에 따라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의 질문 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50분 이내인 점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간단 명료하면서도 책임있는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목포시 회의 규칙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하시어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장복성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김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원 여러분, 평화 경제의 중심, 위대한 목포 시대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오늘 특히 애정에는 관심으로 의장 활동을 응원해 주시기에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정대성 주교 북항동 출신 장복성 원입니다. 2020년 소비자가 뽑은 한국의 영향력 있는 브랜드 대상에 목포 해상케이블카가 선정됐습니다. 목포 해상케이블카 개통되기까지 많은 노력을 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해상케이블카 개통 이후 드러난 시설의 문제점, 운영상의 개선 방안에 대한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천한 관광부장께서는 답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천하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아마 이 회기로 이제 그동안에 훌륭한 공직성을 마감하시게 되시죠. 예. 또 해상 케이블카 관계된 모든 인원이기 때문에 다른 시가에 국장님들께서는 꼭 참고하시고요. 예. 일괄적으로 국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해상 케이블카 개통 이후 접수된 민원 건수 처리 결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왔다는데 총 31건이 들어왔는데요. 이 중에서 현재 처리 완료된 것은 6건이고 민간 사업자가 추진할 것이 한 18건 정도 되고요. 우리 시에서 13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산이 좀 초반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31건은요. 3개월 동안 목포시 민원 처리 접수에 31건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자료는 2019년 11월 4일 시정현안회의시 보고에서 나온 건수고요. 그 이후로는 40일 동안 한 건도 늘지도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처리 건수도 똑같습니다. 이런 문제 말씀드리고요. 특히 목포시에서 여기 보십시오. 중복이 된 부분이 있기 잠깐만요. 처리 건수는 한 건도 없습니다. 3개월 동안. 네? 일부 중복된 거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중요하냐면요. 이 19건 있지 않습니까? 이 19건에 아주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2시간 동안 줄서기 해소를 위한 시스템 도입, 문제가 되었던 유달 스테이션 주차장 화장실 문제, 과도 스테이션의 대형 하차장 문제 등 이용객들의 불편이 엄청나게 많은데도요. 목포시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민원 해결을 안 했습니다. 이런 민원들 앞으로 좀 잘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하나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국장님, 여기 한번 보십시오. 지난 10월 23일 이후 운행이 중지된 에스컬레이터 언제부터 사용 가능하십니까? 그 에스컬레이터는 지금 그 행정안전부에서 그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2, 3개월 정도가 지금 그 조사 시기가 걸리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월 중 정도는 그 운행이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9월 6일 개통 후에 47만이에요. 10월 23일 날 중단돼 현재까지 운행은 중단되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줄서기로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렇게 줄서기 해가지고 탑승하라고 합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 해결 문제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럼요, 이러한 해상케이블카 사축 관련된 민원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지금 민간 사업자가 추진할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관광부에서 취합해가지고
해당 부서에 해당 케이블카에 이첩하고 상호 협의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봤더니요. 공문으로 처리하죠. 예, 협의, 예, 그렇습니다. 가서 협의 이런 민원 추진 과정 한 번도 안 하셨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같이 예. 아니 했죠. 예. 자, 제가 3개월 동안 많은 분들 만나뵙고 관계자들 만나봐서 제가 왜 이런 말씀 하냐면은 목포시는 공문을 보내고 해상 케이블카에서 민원이 접수된 목포시에 처리될 민원은 그러면 해상 케이블카에서는 목포시에다가 시가에다 전부 얘기하니까 처리가 잘 안 된다고요. 우리가 해상 케이블카 이렇게 개통한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 해당 결국은 많은 케이블카에서 잠깐만 많은 네. 관광객들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했지 않습니까? 자, 공문을 했으니까요. 이런 문제 민원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의 방식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속한 민원 해결을 위해서 한시적으로요. 시장님 앉아 계시니까 시장님 직속으로 민원 처리를 위한 컨트롤 타워 기구 이렇게 만들어서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만은 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컨트롤 타워 해가지고 지금 관광가에서 그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취합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여기 옥상옥이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민원 처리하는데 국장님 잠깐만요. 네. 민원 처리하는데 옥상옥이 어디 있습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중공에서 하다 보면은 그렇게 제가 말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실가의 국장교육당 공무원 여러분들 업무에 정말로 가능한데요. 이번 시정 질문을 한 3개월 동안 제가 이렇게 자료 요출해서 뵙지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 처리하는데 지금 이 자리에 앉은 시장님도 이 업무 처리가 이렇게 지금 안 되고 있을까? 지난 11월 14일 이후에 수많은 시행정의 시정이 바란데 이 해상 케이블카 관계된 민원 접수되고 있는데 이런 거 생각하고 앉아 계시고 그래서 그 문제 다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시설에 대한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원 처리를 컨트롤 타워를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상 케이블카 설치 사업 실시 계획서 제5조 1항을 보면요. 본 사업의 도입시설, 승강장, 주차장 등 규모 등은 사업의 효율성, 관광의 유치, 안전 확보 등을 고려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해서 설치하셨습니까? 예, 그렇게 했죠. 예. 그런데 이제 거기는 부강승강장은 원래 그 규모가 크도록 돼 있었는데 환경부의 그 협의 과정에서 그 너무 환경을 훼손한다 해가지고 규모를 축소했던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게 아니라요. 네. 사업서, 이 사업 계획서에도 한번 보십시오. 또 자료를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장님에 대한 반박에 대한 검토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해상 케이블카 설치 사업 계획서에 보면요. 이렇게 하루 이용객 6,8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료 주십시오. 그런데 하루 이용객 6,800인데요. 처음에 당초 계획서는 북항 스테이션이 그 잘 놔두세요. 4,096명, 60%. 또 과도 스테이션에 2,730명으로 40%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거 놔두세요. 왜 자꾸. 그런데 결국은요. 그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 건축 면적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사업계획서는 636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는요 453대로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획서보다 183대가 적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건물과 주차장 부분이 사업계획서에 추진되지 않아서 모든 면에서 국장님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그렇게 변명할 문제가 아니고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것이 개선이 있으면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우리 안에서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관광 안에서도 한번 보십시오. 시설의 부족 문제. 관광 안에서의 해상 케이블카 관광 안에서라서 이 목포 관광 안에서라고 했는데 해상 관광 케이블카 안에서라고 있고요. 오지가면 근무하신 분들이 목포 관광 안에서라고 이렇게 써붙여놨어요. 이 공간도 4평 정도의 물품 보관함까지 설치되어 있어가지고요. 아주 협소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요. 케이블카를 어디서 타야 되냐. 화장실을 어디냐. 이런 민원 처리한다고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네, 거기 관광 안내소가 설치됐는데 지금 상당히 협소합니다. 지금 이제 3.3평 정도 돼 있기 때문에 거기는 좀 키워야 된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키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키울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북한 스테이션에. 그 직원분들의 식당도 없어요. 제가 3개월 넘게 계속 검토 이렇게 현장을 보니까 그래서 이 관광 안내소는요 좀 이따 대안을 밖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은 스테이션 정화조에 관해서도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스테이션 사업계획서에요. 하루 이용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4,000명입니다. 그런데 이 정화조 용량은요 1,300인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북한 스테이션 설치된 이 정화조는 단독 정화조입니다. 단독 정화의 경우에 BOD,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처리 기능이 떨어집니다. 계획 이론보다요 많은 관광객 방문으로 처리 용량을 넘어서고 있고요. 여기는 특히 이 별도 오수관을 설치 않고 기존 오수관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교도 일대 또 스테이션 안에 이런 악취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원 부장님 꼭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거기는 면적에 대비해서 법적으로 이제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1,3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추가로 저희들이 점검하고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존 간에다가 쓰다 보니까 악취 민원이 나오고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전에 법적인 문제를 하더라도 더 정화조 용량을 더 검토를 하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다음은 해상 케이블카 개통 이후에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대기시간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평일에는 1시간, 휴일엔 2시간씩 줄 서서 탑승하고 했었는데요. 이 불편한 대기시간 문제 도대체 언제 해결됩니까? 대기 시간 문제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와서 타신 분들은 불편하겠지만은 케이블카 돌아가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다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우리가 협의를 제공한다는 것은 그 시스템을 다른 이제 방식을 도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해상 케이블카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런 것은 또 노이즈 마케팅 형태로 해서 목포 가면은 케이블카를 3시간이나 기다리면서 구경하는 게 도대체 얼마나 굉장히 좋은 케이블카면은 그러냐 하는 식으로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편의상 좀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협의중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노이즈 마케팅 할 게 없어서 이 대기 시간 동안에 줄 서 있는 시간이에요. 네. 목포 관광하셔야 돼요. 근데 대기 시간에 북한 스테이션에서 2시간 줄 서고 와서 과대 스테이션 내리면 또 1시간, 1시간 반 줄 섭니다. 그러니까 안고 끊었다가요 편도로 다 가셔버립니다. 이제 그리고 잠깐만요. 네. 현장에 나가 보셨습니까? 예. 제가 현장에 나가 보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여기 앉아 계신 언론인분들이나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시장도 이해 못 하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불편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네. 자 그러면 제가 현장에 있어요. 많은 관광객분들을 만나봤어요. 아니 지금 목포 해상 케이블카 전국에 몇 번째로 개통했습니까? 16번째. 16번째 했는데 다른 요수 통영 대기시간 문제 해가지고 전부 개선했습니다. 왜 사전에 16번째로 개통하는 목포 해상 케이블카는 이런 문제 해결하지 않고 목포를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목포 가니까 에스컬레 앞에도 고장가 있지, 엘리베이터 앞에도 줄 서서 타고 또 다음 대형버스는요, 대형버스 기사님들은 다음 일정 때문에 가시기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포 관광할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 해결하자고 하는데 여기다가 노이즈 마케팅 말씀하면 안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화면 한번 봐주십시오. 방금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수 통해 한번 볼게요. 네. 자 보십시오. 요수 통해 경우요. 발코너 안내 전광판을 통해서 안내 전광판 크게 이렇게 써놨습니다. 탑승 입장 가능한 번호는 수시로 알려줘서요. 발코너를 줄을 서서 기다리지 않고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다가 자기 순서에 맞춰 탑승장을 입장하는 대기 번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볼게요. 제천의 모노레일 경우요.
인터넷 예약제를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약 화면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날짜를 선택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이렇게 세부 자리까지 이렇게 예약이 가능합니다. 이런데도 복고씨는 16번째로 이렇게 개통한 케이블카가 가장 중요한 대기시간 문제 하지 않았습니다. 부장님 말씀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까 공문으로 하지 마시고 머리 맞대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쪽에 통영이나 지금하고 연수하고는 좀 틀립니다. 목포 케이블. 틀린 것은 하나 내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타고 내리는 데가 유달산 스테이 하나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게 바로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시스템상의 문제. 아니 그렇죠. 식당도 예약하고요. 버스도 예약하고 기차도 예약하고 요즘 인터넷 모든 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16번째로 하는 목포 해상 케이블카 이러한 사전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불편사항 느낀 것은 그 관계자 쪽하고 공론하지 마시고 머리를 맞대고 어떤 게 문제냐 이렇게 저는 해결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린 것이죠. 계속적으로 머리 맞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이제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좀 걸리는 걸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간에 그 개선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네. 또 하나 북한 스테이지 상단 주차장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민원 서류는 한 건 했는데요. 제가 이 또한 처리가 얼마나 시급한가 한번 의원님들나 여기 계신 논의를 한번 보십시오. 북한 스테이션의 경우요. 많은 인원 줄서기로 혼자 와요. 차량도 안전사고 우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단 주차장은 차도와 인도와 구분이 없어져서요. 사람들과 차가 얽혀 있습니다. 이렇게. 우천시 대기자 비가림, 그늘막, 겨울 바람막이 등 휴게 공간 설치도 필요합니다. 대기자를 위한 공연 공간, 포토존, 휴게 의자 등 편의시설이 부족합니다. 협소한 보행로 보십시오. 선임관장 분명히 마주보고 지나가기도 이렇게 힘들게 지금 돼 있습니다. 또 한번 보실까요? 이 보행로 중간에 방금 거기에요. 교통 표지판이 이렇게 놓여있어 안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엘스칼드 입구 장애인 주차장은요 바로 통로로 이렇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보실까요? 주차장의 인도턱이 이렇게 차이가 돼가지고요. 여기 넘어지고 사고 매일 납니다. 현장에서 직접 그날 이렇게 찍은 사진입니다. 과도 순환버스 탑승자 북한 스테이션 예각 주차장에 입차해서요. 이렇게 이용자 불편해합니다. 버스 승하차장이 별도 없어가지고요. 여기 보십시오. 10월 말일부터는 차량 진입을 통제하고 임시 이렇게 버스 상하차를 위한 장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차장의 기능 상실하였습니다. 국장님 이런 상황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알고 계시면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거기는 그 에스컬레이터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버스를 그 폐차를 하는 장소로 해가지고 지금 거기에 주차장은 그 장애인용으로 해가지고 20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지금 일반 식사대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길게 답변하는 이유가 없다고 해요. 본인이 이 문제점을 다 이렇게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장애인 주차장의 기능, 상부 주차의 기능 안 되고 있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이 개선사항에 대해서 본 의원이 한번 제의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 의원이 해상 케이블카 개통할 때요. 이 지형을 살려가지고 주차 빌딩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데도 이 상단, 앞에 사진 보입니다. 이 상단, 이 주차장, 이제라도 이렇게 좀 넓혀가지고요. 철구조물을 사용하면 예산도 많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공간을 이렇게 확장시켜가지고 공연장 확보 및 휴게의자 설치가 가능하고요. 다음. 추가 엘리베이터 및 계단 설치하여 에스컬레이터 고장 문제, 협소한 보행로 문제 개선이 가능합니다.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내부 관광 안내소 예부로 이렇게 이동하면은 바로 여기가 지금 우리 엘리베이터 바로 앞입니다. 이렇게 설치하면 할 수 있습니다. 특히 2층에 포토존을 이렇게 만들어서요. 전망대로 활용하면은 정말로 여기서 보는 전망대에서 목포대교에 올 유달산 밀등바위 또 시내 양행을 다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택시, 순환버스, 긴급차량, 승강장 및 종합 이렇게 하나도 없는 종합 안내판 이렇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음.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대형버스 하차장 및 폐차 공간 확보가 가능합니다. 국장님, 아까 보였던 모습하고 본회의 지금 이렇게 가서 현장에서 보는 모습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아주 좋은 안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죠. 돈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철구조물에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잠깐만요.
이 자리는 제가 그렇게 대안하고요. 네. 우리 개선점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네. 개선 방향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도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시장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 시장에 부분에 대한 것이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는 아까 말씀했던 이 일부라도 전체 가지고 부족한 주차 공간, 주차 빌딩 하면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위에다가 좀 이따 시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먹고시 종합 홍보관을 이렇게 하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 문제 나올까 이 일부만이라도 하자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따른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안에 해차 문제 이렇게 가능합니다. 안내 휴게소 네. 이게 지금 저쪽에 캐리커처라고 그림 그리는데 이쪽에 이렇게 이용할 때고 가장 한번 보십시오. 문화관광으로 활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관광 안내소 그리고 2층에는 바로 포토전 이렇게 설치하면 아주 좋습니다. 여기 계단 설치는요, 방금 국장님 말씀해주신 에스컬레이터 고장났는데 이렇게 계단 설치하면요, 바로 이렇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회차 얼마나 이렇게 좋습니다. 회사 측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빨리는 안 될 것 같습니다만은 빨리 잘 안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3개월 동안 그것도 해가겠습니다. 이 협의 회사 측에도 긍정적으로 좀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거 하지 않으면요, 내년 봄에 올 가을과 같은 똑같은 현상 하면요, 지금 앞으로 해상 케이블카 더 몇 군데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달산 스테이션에 대한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목포 해상 케이블카를 설치하면서 유달산 스테이션 만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달산 탐방을 좀 하시라고 해가지고 경치도 많이 보시고 하시고 그렇게 해서 만든 겁니다. 자, 그랬는데, 그럼 오히려 해상 케이블카 개통에 유달산 이 관광객 오히려 감소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조금 감사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금은 아니에요. 저 올라가서 현장의 목소리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안 가보신 분들 잠깐만, 안 가보신 분들 이해를 못해요. 이게 무슨 소리지? 근데 아까 그랬잖아요. 노이즈 마케팅이요, 유달산 아주 관광객 다 없애버렸습니다. 왜? 유달산 스테이션 내릴 수가 없으니까요. 안 내립니다. 탈 수가 없으니까. 네? 그리고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대형 버스로 오신 우리 관광객분들은 다음 일정 때문에요, 편도만 타고 내리라고 유달산 내릴 시간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서요, 꼭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활성화 대책 있으신가요? 네, 거기는 지금 그냥 본원이 지금 활성화 대책 말씀드릴게요. 자,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목포요, 케이블카 대비해가지고 이렇게 유달산 명품 블랙이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북항 스테이션입니다. 북항 스테이션에 이 부분만 연결하면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가 북항 스테이션에 지금 상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차장입니다. 여기 연결하면 기존에 유달산 블랙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보시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유달산 스테이션에서는 과도나 북항의 편도 노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항이나 과도에서는 유달산의 편도 노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달산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자, 본원이 제안합니다. 이 과도에서 유달산 스테이션까지 편도 노선 다시 만들면요, 여기서 하차합니다. 하차해서 유달산 둘레길, 유달산 관광하고요, 이렇게 걸어서 내려옵니다. 그럼 걸어서 내려가고 노조봉에서 노조봉 구경하고 우리 목포 근대 역사가 이렇게 연결 코스를 이렇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많은 것을 연구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 목포 근대 역사관 미관에 보면
소형 주차장만 돼 있어요. 그 소형 주차장을 저기 대형 주차장으로 개선해야 됩니다.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하시고요. 예. 또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요, 현재 노조공 주차장이 현재 대형 버스 4대만 이렇게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하게 되어 있는데요. 대형 버스 여기도 주차장으로 이렇게 변경하고요. 소형 이 주차장은 여기가 어디냐면은 지금 유달산 무료 주차장인데 여기는 가서 한번 보십시오. 많이 비어 있습니다. 불과 거리로 한 60, 70m밖에 안 됩니다. 노조병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최적의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과도 스테이션에 관련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도 스테이션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아까 31개의 개선 사항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과도 주차장에서 주차하고요. 내리에서 이렇게 어르신들이 200m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200m를 걸어서 탑승장까지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기는요, 기존의 보십시오. 이 도로 가지고도 여기 주차장, 또 여기 지금 주차하고 있는 이 주차만 개선하고, 이게 지금 순환버스 다니는 이 지금 회차 구간입니다. 스테이션 바로 앞에요. 이 부분만 해결하면 바로 버스 회차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거기 그 당초에 버스를 좀 들여보내려고 했는데 그 교통 혼란이 예상돼가지고 차량 진입이 통제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거기는 좀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버스가 회차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꼭 반드시 하십시오. 케이블카 측에서도요, 회차하려고 했는데, 네? 과도 여기가 단지 내 도로라 해가지고 그 협의가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 예를 보겠습니다. 왜 단지 내 도로냐? 그럼 과도 전체가 단지 내 도로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대안 제시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과도 주차장에서 스테이션까지 200m 거리가 있는데요. 순환버스 운행을 제한합니다. 요소 오동도, 강주 패밀리랜드 등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최근 과도 전망대에서 해안데크 설치에 많은 고민을 찾고 계시죠? 예. 그런데 그럼 이 전망대 해안데크 우리 보행 약자분들은 어떤 길로 이렇게 갈 수 있는가요? 방법 없이. 현재는 없죠. 네. 그럼 3개월 동안 교통약자 배려는 법에 규정돼 있어요. 그리고 앞서 잠깐만요. 이 사진 보십시오. 이게 추진된 사항으로 들어왔는데 추진될 때 지금 이 간격 몇 개 해놓고 추진됐다 하더라고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또 여기 올라가면서 엄청 힘들다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계단 간격이 맞지 않아가지고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걸어 올라갑니다. 그럼 경사가 아주 심합니다. 이 난간도 지금 자꾸 올라가는 난간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 빨리 개선하십시오. 예, 거기는 별도로 지금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간격을 좀 좁게 만들자 해가지고 간격도 네, 좁게 만들고요. 간격을 좁게 만들어도 보통 약자분들 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 그래서 못 올라오고 이렇게 지금 아까 이렇게 앉아서 그냥 계십니다. 어르신들. 이런 문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십시오. 여기 한번 사진 보십시오. 이 공사했던 바로 스테이션 뒤에 선화제 밑에 이렇게 지금 공사 차량이 다녔던 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거 개통해 놓으면요, 바로 어려우신 분들 미리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아까 계단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만나게 돼 있습니다. 산책로. 그리고 이 전망대 가는 도로입니다. 이거 하면 되는데 왜 이런 거 협의 안 하십니까? 그래서 거기는 그 나무 심고 환경 때문에 아마 환경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렇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충분히 협의하면 되는 문제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교통약자분들 어디를 여기서 아무리 해안대 그 전망대 과도 내 좋은 시설 내놓으면 어떻게 이용하시겠어요? 그렇게 엉성한 답변하시면 그러니까 얘기하지 마시고 대안 주시면 논의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자, 또 하나 보실게요. 경사도 기존에 자, 아까 그 올라갔는데 여기 이 대안 하나 또 보십시오. 아까 지금 그러면 대안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르막길 불편하고 아까 계단 때문에 그러면 이런 단순 보행 구간에서요. 재미있는 체험거리 제공을 위해서 리프트나 모노레일 설치 이런 것 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거 한번 또 검토해 보십시오. 자꾸 이 볼거리를 단순해서 드려야 됩니다. 동의하시죠?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도 경사도요. 한번 보십시오. 제가 뭐 그동안에 연기되고 뭐 안전사고 이렇게 했는데 이 경사도 내려가는데 얼마나 협사고 이 경사가 심합니까? 이거 내리막길 정말로 이거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원이 대안 한번 할게요. 이 문제점 한번 보성의 미끄럼틀 동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요, 보성의 공영박물관에 설치되어 있고요. 설치거리 150m 정도로 2010년에 설치되었는데 안전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대안 두 번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안데크 1차분 총공 80m 이거 지금 조성되어 있어요. 2차분 700m 이렇게 지금 앞으로 조성하려고 이렇게 계시죠? 예. 예. 자, 그럼 2km 조성되면 여기 한번 가보시면요. 굉장히 단순해서 걷는, 아주 좋지만 걷는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로 이 부분 할 때요. 이 체험시설 이렇게 병행해서 여기에 데크 그대로 하시고요. 이 데크 위에다가 이 스카이, 사이클, 복합기능 가능한 이런 설치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상을 고려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문제점 꼭 보완해 주시고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과도에 체험시설, 기반시설 부족합니다. 이런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빨리 적극적으로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북한 스테이션 공사 출시 발생한 민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저 방청객에도 우리 주표동 주민, 이 돌골마을 주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함께하고 계시겠습니까? 이 북한 스테이션 아까 국장님께서 원래는 지금 버스 승강장에서 유달산 훼손 때문에 병행됐잖아요. 그러면 돌골마을 바로 인접에 지금 우리 북한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암 발생했어요. 맞죠? 예. 그리고 공사할 때 아마 한 달 넘게 그 여름에 애들까지 데리고 시청에 앞에서 집회 신고했죠. 맞죠? 예. 자, 공사 시작하기 전에 공사 이후에 이런 진행된 것 부분 민원도 신속하게 같이 응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 못했던 이 민원들 추진사항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그쪽의 민원은 그 용도지역 변경하고 소방도로 확장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는 지금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는 그 도시 재정 비용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연용지를 취약지구로 지정을 하고 건폐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해서 주관경을 개선하자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소방도로 확장은 좀 그 금액이 상당히 10억 정도 가까이 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상황을 봐서 바로 이거 부장님 협의 사항이에요. 네. 또 협의 사항이고 그 주교동에서 부달산 스테이션으로 그 진입한 돌골마을 협소해가지고요. 아주 지금 주차난 심각하게 당하고 있는지 아시죠? 또 이분들 주차 문제 또 거기 그 해상 케이블카에서 내려가고 있고 계속 그런 자기의 어떤 생활권 어려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쪽으로 관심 받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그리고요. 정말로 특히 주교동 우리 돌골마을 주민들 아주 고통 심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유달산 부산에는 지붕계라고 했어요. 네. 근데 이 돌골마을 가장 캐비넷에서 내려다보인 이런 환경 문제 왜 안 하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지금까지 그 아마 유달산 삼면 쪽하고 승강장 부분 쪽에만 그 지붕 개량하고 그다음에 그 도색을 하고 아마 도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일단 주교동하고 원동 쪽에 한 20개 동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꼭 검토해 주시고요. 본원이 해상 케이블카 대비해서 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내 집에 온 손님, 내 집을 뜯어 고칠 수는 없지만 방 청소는 해야 된다.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 있을 때요. 2018년도 예산 일부 해서 주변도 일부 예산 재무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단계를 계획 세우라고 했는데 2년 동안 아예 안 하셔버렸어요. 계획 잡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정말 케이블카 개통돼가지고 우리 목포 많은 분 도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차별 받는 데 있습니다. 북항, 특히 죽교동 순천당 약국에서 북항 상거리까지 케이블카 대비해가지고 주행차 금지구역 설치한지 아시죠? 그런데 우리 죽교동 주민 안 계신데요. 왜 주차장도 만들어주지 않고 하면 차선만 하려고 하냐 그래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본원이 대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주민과의 소통 부족해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 소통에서 처리해 주시고요. 부족한 주차장 문제 인정하시죠? 안전도시 국장님, 그러십시오. 주차장 꼭 해주십시오.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세상 케이블카의 개통을 준비해서 바로 인접에 주차장에 추가 주차장을 확보했어야 된다는 얘기. 왜? 그 부정함을 안 했기 때문에 목포시 세상 케이블카 대비해가지고 홍일고등학교, 덕인고등학교 이런 데다가 추가 인원 배치해서 이렇게 안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게 답답하니까 우리 주민들이 주차장 금지, 주차장 그 설정하도록 주민 이렇게 민원해가지고 이 지역을 바로 그 우리 주민복지센터 옆에 행복복지센터 옆에다가 지정해주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꼭 지정해서 주차장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악해서 해당 부서하고 같이. 자, 다음은 국장님 목포 구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제가요 내 지인들 여기 앉아계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버스 한 60명이 목포 구미식당 대형 식당 추천해 주라고 하면 어디에 추천해 주겠습니까? 구미식당 한번 국장님 얼른 생각나신가요? 지금 어디 공식적 자리에서 또 이름을 대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100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단체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늦은 맛집이 한 22개소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기타 일반 업소에서 약 50명에서 100명 수용 가능한 100여 개 업소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약간씩 좀 부족하죠. 손님들이 많이 오다 중복되다 보면. 그래서 거기는 저희들이 좀 책임적으로 좀 발굴을 하고 제주 발굴 하셔야 돼요. 목포 해상 케이블카는 다 만족합니다. 그런데 숙박 문제 우리가 맛집 백선해서 하고 있는데요. 대형 버스, 대형 식당들 부족합니다. 꼭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목포에 4,000개 식당이 있는데 우리 목포의 구미 어떤 맛집 100집 정보에 제가 보니까요. 어제 그제도 가서 보니까 우리 목포 그 관광 지도에 그런 식으로 표기해놨는데 개선을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 식당에 몇 명의 인원을 소화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표기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표기 꼭 좀 해서 책장에는 나와 있는데 팜플렛에는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또 그 팜플렛을 봤더니 팜플렛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과도권, 유달산권에서 쭉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우리 목포 관광객. 그러니까 이제 오신 분들은 유달산권에 어디 관광을 가야 되고 과도권에 어디 관광을 가야 되고 이 코스를 좀 만들었으면 쓰겠다. 기존 그걸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걸 목표로 했어요. 코스 꼭 만들어서 오신 분들이 그 코스를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목포에 머무를 수 있도록 이게 꼭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목포관광 홍보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루 5,000명, 10,000명이 오시는 해상 케이블카 탑승객을 대상으로요. 축제도 목포관광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는 많이 할수록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방송이라든가 이런 쪽에 홍보 프로그램 같은 데. 그러니까 제가 그 홍보지만
우리가 이렇게 지금 그 케이블카에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오시기라고 해서 홍보하기도 했는데 자동으로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시는 분들에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한번 보십시오. 자, 제가 방금 왜 홍보를 하냐면요. 사진과 같이 스테이션 주변에요. 관광 안내판도 하나도 없고요. 프랑카드도 없습니다. 케이블카 사업계획서예요. 이 사업계획서 오늘 주시라고 했더니 사업계획서 뭐 어떤 이유인지 제가 못 받았습니다. 이 사업계획서에 사진과 같이 스테이션 주변에요. 세로 8m, 가로 6m, 가로등 높이 레인 목포 종합 관광 안내판 설치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또요. 역전 버스터미널, 여객터미널에 무인 관광 시스템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까? 하나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답변하기 힘드니까요. 이 부분도 협의해서 꼭 설치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또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상 케이블카, 목포 해상 케이블카 했습니다. 그런데요. 스테이션 내부에요. 타시군 강고 전광판은 크고 잘 보이는 데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전광판은요. 북한 스테이션의 경우에 하차장, 2층의 하차장에 상단에 이렇게 작게 잘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스테이션 내부에 대형 관광 안내판 설치, 각종 축제 홍보 프랑카드 개천, 시정 홍보 차량 활용해서 홍보하시고요. 해설사 배치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관광 기사님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목포시 앞으로 축제, 그리고 지역 행사 이렇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생각이십니다. 지금 승강장 안에 저는 홍보판은 다른 데 시골에는 전부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료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협의를 해서 존자리 찾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공세관물이 이제 오늘 변명하지 마시자고. 목포 해상가 케이블카 하면서 유로를 하더라도 좀 잘 보이는데 선점할 수도 협의돼야 되는데 제가 왜 보이지 않는 데다가 해상 케이블카 이런 협의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무료로 한다는 것도 유료로 한다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하는 걸로 해가지고 존자리를 찾도록 협의 잘 해주십시오. 장님, 우리 해상 케이블카 아까 줄 서서 타지 못하니까 줄 서 있다가 그냥 가신 분들, 또 요즘 기상 악화로요 운행이 중단돼 갖고 되돌아가신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행정사무감사기관에 우리 그 수능날 지난 10월 13일, 14일 날 점심시간에 이렇게 나가고 아침에도 나가봤는데 강원도에서 춘천에 서울, 대구 많은 데서 들어옵니다. 운행 중단인지 뭐. 그래서 제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운행 중단 홍보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 몰려오셔서 죄송합니다. 인근의 유달산 관광, 과도 데크, 목포 정말 맛의 도시 목포 구경하시고 다음 꼭 한번 이렇게 오십시오 하고 이렇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들 배치할 수 있어서 그렇게 친절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또요 기사님들이 쓰시는 어플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 어플에도요 해주시면 우리 목포 관광뿐 아니라 기사님들의 이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도 참고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해박서 관련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 민간 사업자는 어떤 절차를 통해 선정됐습니까? 홍보에 대해서 자, 2015년 공모했고 동년 공모하니까 사업계획서 제출했죠. 예. 두 군데에서 사업계획서 제출했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계획서 제출안 가지고 심사 기준편 공부했죠. 예. 자, 심사 기준편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돼서 그렇게 지금 추진했고 그래서 사업계획서 썼지 않습니까? 이 결정을 했는데 이런 문제 반드시 다 지켜져야 된다고 맞죠? 네. 자, 그런데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용들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협약서에 보면요. 시민 공모주 10% 시민 참여으로 모집하기로 했는데 추진하지 못한 이유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요, 그 금융감독원에 문의를 한 결과에 그 신생법인의 공모주 모집은 피해자 발생 우려가 있다 해가지고 모집이 여덟지 않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진하지 못하고요. 대신 그 운영협약에 이제 유상 증자할 경우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랬잖아요. 앞에 제가 왜 추진 결과를 제가 설명을 드렸냐면 사업계획서 심사 기준편이 있기 때문에 이 교육도 심사 기준편에 있습니다. 100%의 자기 자본의 10%가 시민 공모주라고 이렇게 해서 그 점수 20점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목포 씨가요 이거 정말 크게 잘못했다고 봅니다. 사전에 공모 집필서 17페이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도 있습니다. 이 목포 씨가 감독하지 않는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알고 계시고요. 특히 또 하나 한번 볼게요. 그러면 우리 그동안 해상케이블카 개통을 위해서 목포시에 추진했던 사업들 총액 얼마입니까? 여러 가지 합쳐서 본다고 하면은요, 명계 시설도 있고, 정확히 한 100억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예. 내년도 예산 반영하지 않는 예산 100억 우리가 지금 자료이하니까 100억 이렇게 지금 사업했더라고요. 북한과도 주차장들이 무료 제공부터 해가지고 100억 정도 있어요. 그런데 자 이렇게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요.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소 협약 3조의 운영 방법에는 목포시는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계속 쭉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시설의 보안 문제, 운영상의 문제, 여러 가지 제가 제시했던 민원, 여기 함께 계신 언론님들이 제시한 민원, 시민들의 민원, 관광객들의 민원, 이런 민원들을 정말로 처리할 수 있는 이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6조 공익 기부금이 있습니다. 3%를 공익 기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장님, 최근 언론에서 공익 기부금은 납부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예수시.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법정 지금 작동하고 있죠. 예, 거기 이제 우리 목포시 안전장치 하셨습니까? 우리 여수시하고 우리 목포시하고는 좀 차이가 난 것이 여수시는 준공 시점에 공익 기부를 약정을 맺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적인 효력이 떨어진다. 그런데 저희들은 공모할 때부터 아예 명시를 해가지고 공모를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효력을 갖는 걸로 제가 알고 변호사 자문 다 보여드리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협약서가요. 네. 부장님 말씀대로 그 법적인 그렇게 안전장치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그런 세부사항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일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짚고 넘어간 게 맞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또 협약서 해상케이블카 운영협약서 제2조에 의하면요. 운영기간은 목포 해상케이블카 주 법인 청산일로까지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영원히 이 회사에서 운영토록 되어 있는 것인가요? 장님? 평생 하십니까? 이제 이것은요, 30년 후에 어디 송도 같은 데는 아마 20년 후에 기부채납을 받는 걸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0년 후 이후에 미래 가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부채납은 받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업 추진 능력 및 관리 운영 계획에 기속연도 30년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 기속연 30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30년은 운영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요 한계 케이블카에 변속할 수 있는 한계. 그럼 30년이면은 아예 이제 철거해야 됩니다. 이제 봐가지고 상황에 봐서 철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한테 이관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제가요. 참 이 부분 시민들이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시민들이 물어볼 거예요. 과연 목포 해상케이블카 몇 년 뒤면 목포시에서 운영될 수 있는가? 이런 얘기 많이 국장님 혹시 한 번도 안 드셨는가요? 그래서 우리 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20년, 30년 하면은 기속시키지 않습니까? 지하철 운영하고. 그런데 지금까지 목포시가 100억의 예산을 직간접적인 예산을 이렇게 지원했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은 공모 지침서나
사업계획서에도 명시를 안 해놨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국장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을 하려고 생각하면 여기 앉아 계신 오시지 않은 언론 그리고 우리 의회 저도 이번에 시정질문 준비하면서 이 해각서 알게 됐습니다. 또 이런 중요한 것은 시민의 공청회를 반드시 통해서 의견을 반영했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면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씨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그래도요 문제점 개선할 수 있는 조항 하나 넣어놓으셨더라고요. 협약서 13조 기타사항 2항에 본 협약은 해당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서 필요시 개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보완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완할 필요가 있죠.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아까 그랬잖아요. 체결이 돼야 될 문제, 시설의 개선 문제, 여러 가지 문제 해야만이 우리 천만관광객 오시는 분들 목포에 좋은 홍보 가지고 가셔서 팀분들하고 목포 가니까 정말로 이런 정말 친절하고 시설 잘 해놔서 다시 우리 한번 또 다음에 목포 축제 언제 한다고 하니까 우리 목포 가보자 이렇게 돈 한 돈 홍보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자는 것이 오늘 제 본원의 시정 질문입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는 기간 이렇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다니 감사합니다. 제가 들어가시 바랍니다. 좋은 대안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종식 시장님 답변대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입니다. 예,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본 의원이 시설의 개선 사항, 또 운영상의 문제, 앞으로 목포가 정말 개선해서 이렇게 하도록 많은 제안을 했습니다. 이 부분 빨리 좀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2019년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여행하기 좋은 도시에 우리 목포가 선정되셨습니다. 우리 시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축하드립니다. 시장께서는 천만관광 도시 목포 실을 위해서 근대 문화 관광 정비 솔로시티 목포 가을 페스티벌 등 다양한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요 노력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더 많은 관광객들이 목포를 찾아오실 것으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시장님. 그래서 이러한 천만 관광객 대비해가지고요 목포의 연협, 개항, 근대문화유산 등 정말 관광 정보를 이렇게 한 군데에서 제공해 줄 수 있는 목포 종합홍보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우리 시의 종합홍보관이 지금 5군데 있죠. 역, 터미널, 버스 터미널, 주요 관광지에 이렇게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 6개가 5개네요. 우리가 옛날에는 이렇게 종합홍보관을 군데군데 많이 설치했는데 우리 목포 같은 경우는 진입하는 곳이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좀 산만하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용어상으로 얘기하는 종합홍보관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데다가 요즘 여행객들은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핸드폰 같은 거 일찍은 온라인 이런 쪽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실제 방문해서 거기서 종합적인 정보를 얻는 데는 좀 약간 지능이 옛날같이 좀 쇠퇴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별로 단위 시설별로 여러 가지 안내하는 역사 문화 이런 것을 한 것은 있지만 총괄적으로 종합해서 어떤 종합 말 그대로 홍보하는 하나 정도 있을
법도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을 설치를 못하고 있는데 그런 장소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검토를 한번 가지고는 한번 해봅시다. 아까 어디다 제가 하는 게 좋겠는가? 관광 스테이션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처음에 주차 빌딩이 있으면 그 위에 공간이 네. 많이 남고 우리가 그 또 주차장 부지를 무료로 제공했지 네. 않습니까? 그럴 때 그러면 주차장의 부족 문제도 해결되고 이렇게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데 종합 홍보관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케이프카 관계자분들하고 한번 의논을 했어요. 부족한 주차 빌딩 또 거기에다가 우리 정말로 그 종합 홍보관 그래서 거기에 모든 우리 이 관광 마케팅 이런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주실 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이제 영상으로 보고 동영상으로 봤는데 우리 의원님 그렇게 수고 많이 해주시고 그 용역 수준에 가까운 그렇게 해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렇게 이제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실제 저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저희 앞으로 스테이션 주간 확장 계획 세우면은 거기다가 이런 공간 나오면은 같이 한번 해볼게요.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번 시정길몬 하면서요, 진짜 다른 국내 관광 케이블카 관계인들을 다 이렇게 한번 다녀봤어요. 그동안에도 저도 소홀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정말 우리 케이블카 개통에 랜드마크가 생겼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우리 목포에 오신 관광객들이 홍보도 하고 만족을 하고 가서 그분들이 이렇게 할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아주 이 정례 기간에도 시간만 나면은 북한, 유달산, 과도 우리 입구 또 우리 목포 입구에 지금 이렇게 좀 너무 어둡더라고요. 시간상으로 제가 그 말씀 안 드렸는데 입구도 좀 단장해가지고 이렇게 목포가 좀 밝아질 필요가 있다 이런 것도 정보제가 했기 때문에 시장님께 좀 잘 해주실 거라고요. 자, 시장님께서는 전국 최초 마세도시 선포됐고요. 마세도시와 관련된 상도 수상했습니다. 또 이번 조직 개편에 보니까 마세도시 팀도 이렇게 신설하시더라고요. 우리 시가 마세도시에 갈게요. 이제 정말로 사람들 이렇게 모이게끔 전국 음식 경연대 그리고 남도 음식 문화축제 한번 개최해보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 도망하는데 시장님 변해 어떠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남도 음식문화축제는 되게 한국에서 열리면 한 3년 하더라고요. 네. 사실 어찌 보면은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남도 음식문화축제를 기획을 제가 했던 나라를 참 보이는데 지금 이제 내년부터 이어수가 또 3년간 하는 게 돼 있더라고요. 이어수 하기 전에 그때 목포가 같이 신청을 했다가 목포가 이어수한테 좀 뺏긴 것도 있는데 다시 한번 신청을 해서 마세도시답게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음식 경연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정부로 몇 개가 지금 광주 국제 행사를 하고 있고 시작을 했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스루치 본부하고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적으로 국내 한국 슬로푸드 이런 경연대 또 국제 슬로시티 슬로푸드 페스티벌 뭐 이런 것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렇게 국제 행사까지 한번 확장시켜서 발전시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료 들어가시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지역 초중고 학생들에게 케이블카 체험의 기회를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관광객 숫자가 많다는 데 만족할 것이 아니라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목포가 3대양 6대 도시의 명성은 되잡고요. 천만 관광객 목포가 전남 서남권 경제를 되살리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정기도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